이거는 그냥 박람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 행사장 있잖아, 특별 할인 행사장, 이런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지 어디다가 박람회를 이런 데다 넣어요. 보여주는 거는 개똥도 없는데 물건 판다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안전 둘플레어입니다. 오늘 시간은 강남에 있는 삼성 코엑스 툴쇼를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다녀왔는데 실망감이 어마어마했고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제부터 존댓말은 없으니 불편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제 감정을 100%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박람회를 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주유를 해야 되고요, 운전을 해야 되고 주차비를 내서 박람회를 입장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장료도 내고 들어갔죠. 근데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좀 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항상 외치는 매출 1위, 매출 2위 그 브랜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한 바퀴 싹 돌았죠. 근데 느낌이 싸해. 그래서 또 한 바퀴 싹 돌았어요. 근데 느낌이 싸해. 아, 이거 박람회 아니다. 큰일 났다. 내 돈, 내 시간, 주차비, 그게 불과 15분 안에 벌써 제 뇌를 스쳐갔어요. 최악이었죠. 구체적으로 보니까 중급 정도의 브랜드들은 나름대로 잘 해왔는데 아무래도 부스가 작죠. 그리고 나머지 개인 샵을 하는 브랜드들이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름대로 홍보를 하러 온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공구, 툴쇼는요, 일반 캠핑이랑 뭐 낚시랑은 좀 다릅니다. 공구는 만져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써봐야 돼요. 근데 여기는 테스트 공간이 많이 없었죠. 당연히 대형 브랜드에서 온 것도 아니며 중국 브랜드에서는 부스가 작으니까 할 수가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볼 것도 없고 다 물건만 팔기 바쁘다. 끝. 이게 박람회입니까? 여러분, 볼 게 없을 수는 있어. 근데 물건만 파는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퇴장을 합니다. 이게 박람회가 맞냐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물건 사려고 하면 박람회 갈 바에는 인터넷 치면은 대형 공구샵들 많아요. 거기 가는 게 나아요. 왜냐면 거기는 애초에 물건 파는 곳이니까 수많은 공구를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박람회 특성상 부스가 작으니까 수많은 공구도 없어요. 그쵸? 근데 굳이 여기서?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대형 브랜드들이 안 올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한 4가지로 추스릴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투자 대비 효율성, 마케팅, 이득이 되냐. 두 번째, 예전부터 해왔는데 별 효과를 못 본 것 같은데 이거 굳이 해야 돼? 라든지. 세 번째, 찌라시 소문인데 직원들이 싫어한다. 어이없네. 네 번째, 돈이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네 번째부터 보자면 돈이 없다. 공구 브랜드들 매출 검색해보면 몇 천억이에요. 근데 이제 한 부스에 좀 넓게 잡고 인테리어 좀 하고 간판 달고 직원들 총동원하고 테스트 공간 만들고 모델까지 딱 앞세워서 하는데 세팅이 뭐 5, 6천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걸 1년 기준에 한 번 한다는 생각으로 보자면 5천에서 6천 쓴다고 회사 망해요? 안 망하죠. 절대 안 망해요. 근데 돈이 없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와닿지가 않고요. 세 번째는 찌라시지만 직원들이 참여하기 싫어한다. 주말에 돈도 안 주고 아니면 수당도 조금 주는데 굳이 해야 되나 라는 그 소리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회사가 박람회를 참여하는데 싫어한다? 이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건 직원을 욕할 것도 아니야.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직, 과장 이상급, 걔는 뭐하냐? 라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근데 솔직하게 직원 입장에서 주말에 가야 돼. 수많은 사람을 응대해야 돼. 거기서 진상도 있을 수도 있고 친절한 손님도 있지만 아무튼 해야 돼.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겠죠. 이해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찌라시지만 이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어떤 브랜드라고 말은 하지 않을게요. 가보면 벌써 인상이 안 좋아. 이게 회사 대표로 일단 나온 거잖아요. 손님들 응대를 해야 되는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이해는 해. 어차피 뭐 백화점에서 서비스업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이거 공구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 뭐 다른 기능이 있나요? 물어봤는데 제가 툴플레어라서 싫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써보래. 기능 물어봤는데 한번 써보래.
무슨 청계천에서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써봐요. 이게 기능이 뭐 있을까요? 써보면 알아요. 이게 진짜 약장수 아니야? 뭐 얼마나 대단한 기능이 있다고. 어차피 저야 뭐 다 알고 물어본 거긴 하지만 뭐 그런 걸 봐서는 찌라시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예전부터 해왔는데 별 소득이 없었다. 이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냐. 첫 번째는 투자 대비 효율성이 없다. 광고 효과도 못 볼 것 같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왜냐면 1년에 한 번 박람회를 참여한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마케팅이고 수익이고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말 우리 브랜드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런 분들, 아니면 정말 열심히 써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 공간도 보여주고 신제품도 보여주지만 특별히 이날은 우리 직원들이 응대해 주겠다, 평소에 궁금했던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소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벤트도 해주고 다양한 볼거리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순하게 마케팅, 수익성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보통 그렇게 안 하나 봐요. 안 하나 봐요. 난 이때까지 코로나 이제 끝나는 이후로 디얼트랑 이렇게 보러 갔었거든요. 뭐야 이거. 밥차 하나 갖다 놓고 하는데 나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신제품도 없어. 제품 몇 개 있지도 않고, 그리고 물건 팔기 바빠.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물건 파는 거 중요한데 부수값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데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박람회든요, 매니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근데 매니아들은 일반 고객들보다 수준이 좀 높아요. 좀 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박람회로 왔을 때 다시는 갈 것 같나요? 이 박람회에 일반인들 말고 매니아가 빠진 박람회는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정말 구려도 매니아는 가요. 근데 공구는 좀 달라. 보통은 내 취미생활이 아니야. 내 생업을 위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좀 접근 방법이 좀 다른데, 제가 느끼기에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툴쇼가 나오고 내년 툴쇼는 정확하게 참여 인원이 절반은 꺾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볼 게 없잖아요. 볼 게 없어. 진짜 볼 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와서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공짜 티켓 있거나 시간 없어서 갖다 쳐요. 난 공부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뭐 좀 박아보고 잘라보고 하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이런 게 있네? 사진은 안 할 거지만 이런 게 있네? 재밌네? 오 신기하다. 이런 느낌이 나와야지 박람회가 좀 풍성하게 돌아가는데, 다 없자고 일하시는 분들이 왔는데 볼 게 없어. 할 게 없어.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뭐 그렇게 흥미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누가 가겠어요? 아무도 안 간다는 거죠. 결국에는 매년 이 박람회는 거의 뭐 왜 하지? 사람들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예감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툴쇼에서 일본 분을 뵀는데 후지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일본 분이 한국까지 왔잖아요. 그분을 대변해서 생각을 하자면, 삼성동, 강남,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유저들이랑 뭔가 만날 수도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기대를 하고 왔을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그분이 이 툴쇼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창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실망할 텐데 한국 수준 봐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도쿄에 박람회가 있다 쳐요. 제가 거길 갔어요. 기대를 엄청 했겠죠. 봤는데 한국 코엑스에서 출시했던 거 그대로 곡사에서 붙여넣기. 내가 갖다 쳐. 와, 대단하다. 내 생각에는 제가 일정이 꽉 찼으면 대충 보고 나왔을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어설프게 할 거면 우리 상위급에 있는 브랜드들은 아예 그냥 박람회를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매니아들도 안 갈 거고, 일반 소비자도 와도 뭐 물건만 있고 접해볼 수가 없으니 구입하는 것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브랜딩 광고, 브랜드가 더 깎일 것 같아. 더 깎일 것 같아. 이미지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고객사에서 물건을 좀 팔고 싶은데 출범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구독자분들한테 물건을 팔고 싶으면 사람이 많아야 돼요. 10명 와서 10%면 한 명한테 파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10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명입니다. 그러려면 애초부터 박람회가 풍성해야 돼요. 물건 팔고 싶으면. 그리고 거기에 수익 구조도 마케팅 다 알겠는데 좀 이벤트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보통 디월트 미러키가 일반인 있습니까? 매니아나 일하시는 분들이죠. 거기에다가 부채, 플라스틱, 디월트 미러키 이거 주지 마요. 그럴 바에는 하지 말고 굿즈 줄 거면은 좀 제대로 된 거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드릴 같은 거 임팩, 구형이든 신형이든 베어틀 한 10개 뿌렸으면 좋겠어요. 예, 솔직하게. 베어틀이 15만원짜리 원가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10만원 잡고. 10개면 100만 원이잖아요. 어차피 박람회 5천만 원, 6천만 원 녹였는데 이벤트로 100만 원 그거 조금 더 준다고 해서 회사 망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고 공짜 중에서도 좀 값진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박람회를 풍성하게 하려면 이름 있는 브랜드들이 나와서 딱 모양새 잡아주고 이벤트도 빵빵하게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박람회가 더 빛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게 1, 2년 갖고 안 돼요. 회차가 계속 올라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윗소문도 날 것이고 방문을 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보여주는 거는 개똥도 없는데 물건 판다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유튜브를 보게 되면 수많은 유튜버분들이 박람회 오라고 홍보를 진짜 적극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분들한테 미안한 줄 알아요. 진짜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진짜 그렇게까지 홍보도 해주는데 지금 모양새가 이게 뭡니까 이거. 그래서 그 우리 기자분 저 알죠? 저한테 그랬죠? 여기 청계천 시장 갔나요? 저한테 물어봤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했어요. 왠지 아세요? 청계천보다 여기가 화장실이 더 좋아서. 말이야 망구야. 솔직히 이런 박람회는요, 딴 건 모르겠는데 툴쇼 같은 경우는 이런 수준이면 원래 박람회 하면 안 돼요. 진짜로 깜짝 놀랐어 나 진짜. 제가 주로 다니는 박람회가 낚시 박람회랑 캠핑 박람회인데 오토쇼 같은 거는 말도 꺼내지도 않을게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 중에 최악이고, 이거는 그냥 박람회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럴까, 행사장 있잖아, 특별 할인 행사장, 이런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지 어디다가 박람회를 이런 데다 넣어요. 예, 진짜 안타까웠습니다. 공구 유튜브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누구도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실망하면 실망한 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점이 있으면 좋은 점도 얘기할 수 있고, 기대하면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더 잘 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